암 환우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씨 지금 표정 어두워지네요. 빨리 물 꺼내요. 뭐예요? 빨리 꺼내서 드셔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기 흙집을 마르지 않게 네. 관리하는 방법 3, 2, 1 방법이라고 합니다. 3, 2, 1이요? 3, 2, 1. 1. 이게 뭐 어떤 방법인 거예요? 네. 3은 네. 네. 식사 30분 전 한 컵. 네. 30분 전에 한 컵. 네. 2는 식사 2시간 뒤 한 컵. 2시간 뒤에 한 컵. 네. 1은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한 컵. 오. 30분 전에 물 한 컵은요,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소화가 잘 되게 만듭니다.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요, 또 마찬가지 장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듭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란색이다. 그럼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몸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저녁에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을 연습을 해보시면서 아침에 소변 색깔 괜찮고 또 밤에 일어나지 않는 물량을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 2, 1 건강법을 딱 기억하고 마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운명까지. 그렇죠. 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따라 하게 되면은 네.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운명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120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삶의 양적인 부분은 매우 풍요로운데 네. 삶의 질적인 면은 매우 나쁜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암 발생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네. 남자는 26%, 네. 여성은 23.5%나 증가를 했어요. 진짜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넘었다 그러죠. 네. 주위에 환갑잔치 한번 보셨습니까? 안 해요. 요즘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큰일 나요. 욕 먹죠. 욕 먹어. 예. 젊은 애들이 왜 부르냐? 청년들이 아니 60을 유한 노인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하면은 네.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와. 인간이라면 살아나가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데 네.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맞아요. 이게 그 뭐 이렇게 집안 내력인 건지. 암 환우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아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면역력의 정상을 유지한다면 모든 암세포를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든요. 아,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네. 그날 생긴 암세포가 청소가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CT, 엑스레이, MRI에 잡히잖아요. 네. CT는 엑스레이 현대의학으로 잡힐 때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네. 자기의 면역력에 관련돼 있다. 저도 그럼 암 예비 후보자 뭐 이런 걸 수 있나요? 자, 물론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100%다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 네. 감기부터 암까지 다 후보자라는 거예요. 후보자. 쭉 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 매뉴얼을 지키자라는 이 네. 부분이 바로 우리가 면역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현재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라고. 빠듯빠듯 그냥. 그만 벗어 그만. 나. 나한테 할 소리냐? 나한테 할 소리야? 그래요? 응, 응. 예.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니까요. 뭐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합시다. 어디 계세요? 겸손해야 어디 돼요. 나도 있고 아니, 좀 뒤져보세요. 여기 다 있을 예.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매뉴얼대로 잘 살고 있느냐 안 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 생활 습관이군요. 그렇죠. 단순하네요.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그래요. 네. 우리 몸에 이제 기본을 그 회복하려면요. 첫째, 우리 몸에
모든 성분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그 단단한 살이나 뼈 있죠. 네. 이걸 분석해 보면요, 네. 토양 흙 성분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혈액 같은 이런 성분을 분석해 보면 바닷물의 성분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서 흙집이라 그럽니다. 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가죠. 그래서 이 개호라는 이 흙집은요, 집 지은 지가 여러분들보다 좀 오래됐어요. 지붕 색깔이 많이 발휘했어요. 예, 지붕 색깔이.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이 고장이 나는데 예. 창문을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벽창문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 흙집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저는 52년 된 흙집인데 오래되셨네요. 외관 인테리어는 너무 잘 돼가지고 마치 30년밖에 안 된 것 같은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목 디스크라는 기둥이 약간 삐뚤어진 거기다가 비염이 좀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돼요. 통풍이 안 돼서 창문을 좀 열고 싶은데 네. 이 열리지가 않네. 아, 이런 속사정이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63년을 산 흙집인데 다행히 네. 이제 저가 운이 좋아가지고 지붕은 좀 튼튼한 편인데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는데 좀 네.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수도관 어디 수도관? 전립선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잠을 후련하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꼭 한 번씩 깨요. 그게 문제입니다. 중간에 수도관이 한 번씩 비워줘야 돼요. 예. 수면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저는 이제 36년 산 흙집인데 야식을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게 실천이 어려워서 늘 흙집을 좀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너무 암 달고 살아야지 뭐. 아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몇 년 산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다? 수리하면 된다. 수리하면 된다. 네. 수리하면 된다. 사람마다 주인 성향에 따라서 다 약하는 보이는 분이 다 달라요. 네, 맞아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 재료가 틀리겠죠. 콘크리트 집 하면 재료가 콘크리트죠. 네. 목조집 하면 뭐예요? 나무. 나무죠. 따라서 여러분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분 흙집의 구성이 달라지는 달라지죠.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계호 흙집에서는 뭘 어떻게 드시면은 그렇게 건강하고 탄탄한 흙집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가장 안타까운 게 말이죠.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지키는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네. 소식입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소식이에요. 소식. 아침에 일단은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한 접시를 합니다. 오. 야. 오색 채소. 이 오색 채소는 미국 암협회에서 5 a day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네.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이름을 무지개 식단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지개 식단.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네. 어떻게 해소하세요? 스트레스 먹어요. 일단 뭐, 먹던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혈액과 소변 검사를 합니다. 네.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서 스트레스 받았군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은 아닌데 네.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활성산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네. 화학적으로 알칼리를 만나야지만 중화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 알칼리. 항산화 그래서. 그래서 중화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중화돼요. 그래서 따라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컬러푸드. 컬러푸드를 먼저 먹으면은 소화돼서 2시간 뒤에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생긴 활성산소를 직접 찾아가서 중화를 시키는 거죠.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네. 빨간색은 라이코펜. 구조는 다른데 네. 기능은 무슨 기능? 항산화 기능. 항산화. 예. 너무 그래서 중요하죠. 이제
5-day 무지개 식단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네. 그 사람의 운명을 네. 바꿀 수가 있다. 운명을 바꿀 자, 수 있다. 아침은 저희가 네. 무지개 식단으로 받고 그럼 점심은 뭐 드세요? 점심을 저는 좀 잘 먹는 편입니다. 점심을 주로 반찬도 이제 있고, 야. 현미 잡곡밥 그리고 양파, 도라지, 우엉을 가지고 초점을 합니다. 저게 장 건강에서 가장 좋은 음식 재료입니다. 저게 우리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저렴한 게요. 예. 그러니까 점심 식사의 원리는 전체식이에요. 전체식이라는 게 뭐냐면 현미를 도정하면 백미가 되죠. 네. 백미는 현미의 영양 성분의 5%밖에 없어요. 네. 어머. 그래서 현미를 전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 과일, 채소를 먹을 때도 뿌리, 잎, 줄기, 열매 골고루 먹는 것을 뭐요? 샐러드의 전체식이라고 합니다. 껍질까지. 그렇죠. 네. 꼭 한 가지 가지고 다가 아니라 당근도 먹고 뿌리를 먹었죠. 네네. 그다음에 당근. 줄기, 샐러리라든지 아, 예. 무슨 뭐 무의 그 열무라든지 그쵸, 그쵸. 그리고 잎은 양상추. 그러니까 뿌리, 잎, 줄기, 열매를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 그게 전체식이군요. 그게 전체식이라는 거죠. 네, 네, 네. 또 제가 이제 이거 전체식이라 그런다 해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뭐 당근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부터 시작해서 꽃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나나 그건 껍질 이런 거 다 먹어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이 제가 세 끼 중에 제일 많이 먹고요. 네. 저녁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거의요? 거의 안 먹습니다. 진짜 얼마 없다. 저게 다예요? 현미로 만든 가래떡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찍어 먹을 때 저는 꿀이나 설탕보다는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또 우리 장의 미생물을 키우는 데 쓰는 먹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설탕은 앞으로 올리고당으로 찍어 올리고당. 먹게 되면 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네. 올리고당. 그렇게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아. 먹는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 면역력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이 우리 장 건강에 가장 좋아요. 네. 네. 전 세계에서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해도 죽지 않는 균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에만 있습니다. 와. 그게 뭐예요? 콩을 발효할 때 된장이나 청국장 만들 때만 짚을 이용하죠. 네. 짚에는 바로 그 고초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초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 먹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 있죠? 네. 냐냐냐냐 장까지 간다 이런 애들 있잖아. 이 상업용 유산균은 우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 되어서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구나. 이 위산 pH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네. 된장은 우리 장 건강에 필수 중에 필수. 야. 그죠? 면역 세포를 증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에요. 제 건강의 가장 기본도 발효 음식이에요. 저는 매일 끼니 때마다 하루에 3끼 중에 2끼 정도는 꼭 발효 음식에 이 유익균을 먹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어디 해외 출장을 가나 할 때도 꼭 저는 이제 분말된 걸 가지고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너무 건강하시니까요. 네. 하여튼 뭐 건강한 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체 면역력 얘기했잖아요. 면역력을 얘기하면 말이죠. 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 네. 네. 근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은 꼭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네. 보충 안 하게 되면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겠죠. 네. 찐득찐득하겠죠. 혈액은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씨 지금 표정 어두워지네요. 빨리 물 꺼내요. 뭐예요? 빨리 꺼내서 드셔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기 흙집을 마르지 않게 네. 관리하는 방법 3, 2, 1 방법이라고 합니다. 3, 2, 1이요? 3, 2, 1. 이게 뭐어떤 방법인 거예요? 네. 3은 네. 네. 식사 30분 전 한 컵. 네. 그 전에 한 컵, 네. 2는 식사 2시간 뒤 한 컵. 2시간 뒤에 한 컵. 네.
1은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한 컵. 30분 전에 물 한 컵은요,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소화가 잘 되게 만듭니다.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요, 또 마찬가지 장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듭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란색이다. 그럼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몸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저녁에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을 연습을 해보시면서 아침에 소변 색깔 괜찮고 또 밤에 일어나지 않는 물량을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2, 1 건강법을 딱 기억하고 마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자, 물과 함께 말이죠. 생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체온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이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36.5도의 체온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효소 반응이나 미생물 반응이 그 온도에 적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체온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프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저기 계세요. 오늘도 제가 아이스를 들고 와서 한 소리 들었거든요. 예. 자, 그게 뭐냐면, 자, 네. 여름철에 뜨거울 때 아이스 또는 얼음물 한 잔 먹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그거 먹는 것은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학대를 아주 그냥 지대로 하고 계셨네요. 진짜 내 몸인데 소중하게 이제쯤 진짜 다뤄야겠네요. 우리 몸에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통증입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뭐예요? 혈관이 수축가 있죠. 네. 혈관 수축하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바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신 체온을 좀 올려주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시키려고 네. 하는데, 첫째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에? 그게 관련이 있나요? 꼭꼭 씹는다고 체온이 올라가요? 네. 자, 이게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2개. 32개.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예요. 네. 앞니가 8개예요. 네. 그러면 12개를 빼면 20개가 뭐예요? 어금니. 맷돌과 같은 어금니. 아. 왜 여러분 입속에다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넣어놨을까요? 음식물 잘 가르라고. 가르라고. 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네. 매뉴얼이 분명히 네. 당신의 흙집은 맷돌 같은 어금니가 20개가 있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하고 매뉴얼이 적혀 있는데 네. 바쁘다고 안 씹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체온도 내려가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바로 장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하루나 이틀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죠? 따라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걸로 인해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씹는 것이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매뉴얼에.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건 알았는데 네.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체온 유지뿐만이 아니에요. 와. 이미 연구 보고에 의하면 치매 예방도 된다. 그다음에 호르몬 대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씹는 거. 그래서 음식을 잘게 부순다는 역할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씹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네, 네, 여러분들 네.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네. 특히 겨울 같은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족욕을 하시죠. 따뜻한 물에 네. 앉아서 족욕하면 다 좋다 그러죠. 아니, 조욕하고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잠이 솔솔 와요. 맞아. 네, 너무 좋아. 심장이라는 펌프가 혈액을 저 밑에까지 내려보냈어요. 네. 네. 내려보냈다가 위로 올라올 때는 네. 종아리 근육 안에 혈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혈관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걸을 때만 할 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피를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우와, 피를 순환을 그죠? 네. 그죠? 또 국가에서 이 말을 바꿉니다. 서서욕입니다. 서서요. 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서서 서서욕을 하시게 되면 겨울에 특히 네.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장의 건강을 좋게 해서 면역력을 정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네.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뭐 해보라고요? 서서욕. 서서요.
제가 실제로 서서욕이라는 이 부분들은 주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서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이 처음입니다. 역시 아이엠 닥터. 뭐 서서욕이나 천천히 씹어먹기 이런 것들이 정말 쉬운 방법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특별한 거 비법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기본만 회복되더라도 현재 상황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더 좋아질 확률이 있고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2개월 흑집처럼 건강하려면 기본을 지키자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